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상승에 반하는 하락장이 연출됐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남은 이번 주 이틀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봐야 되는지 함께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강보합 마감했었고요. 이후 나스닥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 0.5% 하락 출발 후에 오후장에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1.43% 하락한 음봉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 70만 주 본주, 우선주 10만 주 있었고요. 한국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했는데 143.04로 발표됐고 이는 0.4%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중국 GDP 성장률, 실업률,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등이 발표됐는데요. 이 중에 GDP 성장률을 보면은 5.4%로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예상치 5.1에서 5.2%를 상회했으며 이는 관세 발표 전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오늘 밤 이제 영상을 다 찍었을 때쯤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미국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발표 있습니다. 3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3% 증가하며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2시 15분에 파월 연준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 변동성의 마지막 주자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개장 전 실적 발표 네덜란드 ASML이 개장 전에 실적 발표 있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였습니다. 매출은 24년 4분기에 93억 유로였는데 이번 25년 1분기에는 77억 유로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2시 이후로 좀 시장이 더 밀리기도 했죠. 자, 오늘 주요 섹터는 홈닥터 정책 관련으로 인성정보, 케어랩스, SG헬스케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등이 시세를 받았고요. AI 100조 원 투자 정책 테마로서 포바이포, DSC 인베스트먼트, SKAI 등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탕 수급 안정 정책 테마로 식품주를 연결하면서 대한제당, 서울식품,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CJ, 농심, 오리온홀딩스, 오리온 등이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자, 아침 시작 분위기입니다. 8시 57분에 오늘 시장 장 초반이죠? 장 초반에 일단 오늘 시장 어떤 일이 있을까를 먼저 이제 쭉 이제 그 수급 체크하면서 올려드렸던 텔레그램에 보내드렸던 내용을 한번 역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57분에는 이렇게 파생반에 언급을 드렸는데 이걸 아마 구독자 방에도 드렸을 거예요. 아침에 일단은 오늘 시장의 개요를 좀 보는 거죠. 내일 일단 먼저 여기 오늘 외국인 선물에 수급 조합을 먼저 체크를 했고요. 처음에는 프리장의 신규 매도 포지션과 환매수를 조합시켜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거래하고 있었는데 초반에는 환매수 우위였다가 이제 오전장 흘러가면서 환매수보다 신규 매도가 역전돼서 매도세가 붙기 시작했었죠. 보시면 외국인들 갈색선 보시면 처음에는 0보다 위에 있는 요 구간에서 환매수가 좀 더 많았다가 10시 반 지나면서 신규 매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8시 57분에는 내일 미국 4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엔비디아 쪽에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협상과 추경 기대감에 투심이 살아있는 상태라 일단 최대한 살리려고는 하고 있지만 장중 외국인들이 환매수 상황에 따라 틀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방금 이거 역전되는 현상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 위클리 옵션도 역전되는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미국장은 급락할 때 최저점을 포함해서 서학개미의 매수가 많았고 기관들의 풋옵션이 꽤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9시 20분과 34분에 체크했던 내용 파생반 정혜원방의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날 당일의 주요 포인트들 계속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과 별개로 정리해드리는 글입니다. 외국인은 9시 20분에 외국인 선물은 프리장의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본장 초반에 외국인은 신규 매도를 축소하면서 환매수 우위로 잠깐 바뀌었었어요. 여기 장 초반에.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약간 상승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상승 분위기라기보다는 반등 분위기였죠. 오늘 갭을 만회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지만 바로 뒤이어서 다시 외국인들은 신규 매도를 늘렸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은 초반 개인들이 풋옵션 우선으로 들어왔다가 콜이 서서히 잡히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 20분 전에는 개인들이 풋옵션을 조금 더 붙으면서 장 초반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강했고요. 반등하는 포인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위클리 풋 개인들 들어왔던 거에서 이제 콜로 바뀌는지 꼭 보자고 장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수급이 아주 악화된 건 아니지만 나스닥의 밑으로 내려 끄는 움직임입니다. 버티던 수급이 뒤집히는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요게 외국인 선물과 위클리 옵션 개인 풋에서 콜로 바뀌는지를 보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시 29분에 올려드렸던 글입니다. 11시 29분 삼성전자 다음 자리는 54,400에서 54,000입니다. 이거는 56,000원, 55,900원 막 이럴 때죠. 55,700원 깰 때 55,700원이 매물대잖아요. 55,700원 다음이 자 최근 매물대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57,000원 며칠 전에 깼죠? 이틀 전에. 그 다음에 55,700원이죠. 오늘 깼죠? 오늘 깨고 저항, 오늘 저항으로 어제는 57,000에서 55,700 부근으로 왔고 오늘은 55,700 밑에서 이거 지지 뚫리면서 다음 어디라고요? 544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실제로 545까지 내려앉았었습니다. 후반부에. 그래서 삼성전자 다음 자리는 아침부터 오전에 삼성전자가 11시 29분이면은 주가가 얼마죠? 삼성전자 11시 29분에 주가는 한 55,200~300이네요. 네, 55,700을 이제 무너지고 내려앉으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거기까지 열어둔다면 오늘 오후장은 하방이 조금 더 열릴 가능성에 대비는 하셔야 합니다. 위클리를 봐도 개인들이 초반에 산 위클리 풋옵션을 일부 살려주고 뒤늦게 들어온 위클리 콜옵션을 녹여야 할 차례가 된 겁니다. 자, 이미 이때는 개인들이 위클리 콜옵션이 들어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녹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끌고 내려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54,500까지 밀어냈었고요. 선물은 시간을 끌고 밀어내야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시간을 끌고 밀어내야죠. 그래야 풋옵션 더 안 살리고 개인들이 풋옵션 들어와 있는 거 다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위클리 풋옵션 보면은 차트 보시면 위클리 풋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 개인 다 제거가 안 된 상태였죠. 아침에 13억 들어왔던 거 여기서 다 제거가 안 됐죠. 5억이 여기잖아요. 한 7억 정도 남았었단 말이에요. 이거 제거가 안 됐으니까 더 살려줄 수 없습니다. 위클리 옵션 폭등을 시켜줄 수는 없어요. 풋옵션 개인들 거 들어온 거. 그래서 시간을 끌어서 프리를 녹입니다. 시간을 끌고 그때 이제 콜옵션이 들어옵니다. 콜옵션 차트를 보면 개인 이렇게 콜옵션이 쭉 들어오기 시작하죠. 원래 처음에는 풋옵션만 들어왔다가 콜옵션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10시 반 지나면서 이렇게 들어와요. 자, 콜옵션도 정체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녹입니다. 시간을 끌어서. 시간을 끈 다음에 기본적으로 풋옵션은 초반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중후반부에 콜옵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초반에 들어온 풋옵션은 이미 프리가 녹아있는 상태죠. 시간 가치가 더 빠져있는 상태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이 더 먼저 들어왔으니까 빠져있는 상태, 시간이 여기 끌면 더 빠져있으니까 얘를 더 제거하기가 쉬워요. 이거를 외국인들이 가져가기가 더 쉬운 겁니다. 근데 늦게 들어온 콜옵션은 여기서 바로 반등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싸게 샀는데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콜옵션 가격을 더 쌀 때 진입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만약에 바로 콜을 살려주면 상승을 시켜버리면 개인들 콜 들어오자마자 수익을 주는 꼴이 되죠. 그거 안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라이브 방송과 파생반 등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안 올라간다. 올라가면 내용이 받쳐줘야 돼요. 어떤 갑자기 시장을 크게 살릴 수 있는 속보가 뜬다든가 뭐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뭐 선물을 갑자기 환매수를 뭐 대량으로 한다든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 콜을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하방으로 진폭을 확대할 수 있다. 제가 진폭도 작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거 진폭 너무 약한데 진폭이 좀 더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진폭이 여기 2.8 정도였나요? 이걸로는 약한데 더 진폭이 발생할 텐데 하방으로 발생할 텐데 이런 언급을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실시간으로 풀어갔었죠. 자, 그렇게 몇 가지 정리를 해보고 오늘 증시 체크 포인트를 이제 요약적으로 하나부터 17가지 정도로 나눠서 쭉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증시
이 정리하는 게 단순히 지나간 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걸 보면서도 그 당시에 내가 뭘 생각했는지 복기해 보는 거예요. 저도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텔레그램 글 써드리면서 오늘 시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복기하는 시간을 갖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봤는지, 또 어떤 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셔가지고 보신다면은 더욱더 내 매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장 마치고 점검하는 시간 갖고 있죠. 자, 카페에 보시면 이렇게 매매일지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글 이렇게 적어두시면, 내가 내 매매일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내 매매에 대한 점검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교점이나 또 실수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쌓여야, 그런 게 연간 단위로 쌓여야 내공이 쌓이는 거죠. 그냥 오늘 끝났네, 내일은 또 잘해야겠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은 그냥 끝인 거예요.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그 시간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복기를 열심히 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매매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와, 저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때 저렇게 매매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면서 배우는 거죠.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내가 저분은 나랑 스타일이 맞네, 와 근데 잘하시네, 그러면 나는 이분을 팔로우 해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렇죠? 더 집중해서 볼 수도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매매를 강화시키고, 스타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데이 트레이딩에 최적화, 어떤 분들은 스윙 트레이딩에 최적화돼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써보기도 하시고요.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검색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안내 메시지를 보시고 신청 접수하셔서 초대받고 들어오셔야 합류가 됩니다. 텔레그램도 같이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증시 체크포인트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밤사이 미국과 EU의 자동차, 철강 협상이 난항을 겪은 데다가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을 중국에 수출을 제한하는 강수를 두면서 엔비디아가 시간으로 6% 이상 급락하면서 아침에 나스닥 선물은 1% 이상 빠져 있었습니다. EU는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관세 인하를 미국 쪽에 요청을 했으나 그렇게 제안을 했으나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증시도 개파락 출발하게 되었는데, 장 초반 개인들은 위클리 풋옵션을 13억이나 사들이며 나스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개인 풋 13억 들어오자마자 급락시키면 개인들 풋 수익 바로 줘버리겠죠. 그래서 시간을 끌고 최대한 녹이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거꾸로 가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근데 오늘은 좀 거꾸로 갈 만한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체를 시켰죠. 전일 후반부에 외국인은 위클리 풋옵션 베팅을 늘렸는데, 어제 리뷰 영상에서 확인했죠? 아침에 개인들에게 차익 실현을 한 셈입니다. 한 20% 정도 수익 본 것 같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자 저는 위클리 개인 풋을 녹이는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뒤에 개인 위클리 콜이 들어오는 것을 체크하자 말씀을 드렸고, 아침에 역전이 되기 시작하면 장세는 하락장으로 진행될 것을 언급드렸습니다. 중간에 325 월물 콜옵션의 평소 패턴과 다른 큰 개미의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자, 325 월물 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자, 요겁니다. 여기에 중간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갑자기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싼 콜인데요. 월물 325 콜은 비싼 콜인데, 여기에 갑자기 큰 개미가, 기존의 왕개미 패턴이 아니라 좀 달라진 새로운 패턴의 큰 개미가 매수를 하고 나서 갑자기 솟아올랐어요. 들어오고 나서 순간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때 속보가 떴는데, 이때 속보는 최상목 부총리가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여기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협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후에 관세 협상을 절대 서두르지 않으며 새 정부가 최종 결정하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온, 우연인지 모르겠어요. 콜 들어오자마자 급등을 했는데 사실 그 청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산은 하지 않고 청산은 여기 와가지고 손절했어요. 다 떠났습니다. 거래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가격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했더라고요. 개인이. 큰 개미가. 이건 아직 제가 데이터를 못 시킨 개미 패턴입니다. 저는 제가 왕개미 패턴을 한 1년 몇 개월, 1년 이상 1, 2년 정도 언급을 드려왔는데 그거는 기존의 패턴이 확인이 된 왕개미였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왕개미 콜옵션 들어오면은 고가에서 막 꺾이는 거 체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박중사 왕개미 검색만 해도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영상 쭈르륵 뜹니다. 근데 지금은 그 왕개미가 한 달 이상 지금 보이질 않아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장중에 그 왕개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오늘 좀 특이한 패턴으로 들어왔는데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좀 더 많이 이게 자주 반복이 된다면 데이터화 해가지고 특징을 조금 잡아보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왕개미 큰 개미가 들어와서 상승을 한 건지 아니면 들어왔기 때문에 꺾인 건지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이 콜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하면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게 맞죠. 개인 외국인들이 그거 안 주려고 할 테니까. 근데 개인들이 큰 손이 들어오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좀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누적된 패턴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걸 정립시킬 수 없다면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냥 이제 이거는 이런 현상만 보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결과론적으로는 어차피 저것도 그냥 개인의 일부다라고 판단되면서 내려왔죠. 시장은 내려와서 결국에 손절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얘가 기존의 왕개미처럼 뭐 어떤 합성 포지션을 구축해서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런 게 반복되면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미이지만 실제로 외국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물량은 9시 57분에 수상한 큰손 개인 매수 거래로 미결이 증가했었고요. 외국인은 반대로 매도를 했습니다. 미결이 증가한 건 아니고요. 외국인들은 기존에 있던 매수를 매도를 한 거고 요 시간이죠. 그래서 1시 18분에서 23분에 그 개인 콜은 전량 청산이 손절 청산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10시 반 중국장 개장 이후 시장은 쌍봉을 그리더니 자, 여기죠. 시장은 요 구간에서 쌍봉을 그리더니 여기입니다. 이렇게 M자 형태로 쌍봉을 그리고 이탈했었죠. 여기 매도 포인트가 잡히겠죠. 그러더니 위클리 수급이 점점 양매수화가 되어가고 있고 외국인의 선물도 장 초반에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 중 환매수가 우위인 상황에서 점차 신규 매도가 늘어 매도 전환되며 추가 하락을 예고했습니다. 오전장에 나온 진폭은 3포인트가 채 되지 않아 최근 변동성 지수를 고려하면 너무 약하다 판단했으며 변동성을 키울 경우 하방 진행이 유력할 것을 위클리 옵션 수급 역전 현상을 들며 설명드렸습니다. 오후 2시에는 ASML이 부진한 실적 발표를 하자 나스닥과 함께 추가 하락세가 진행됐었죠. 자, 여기죠. 나스닥과 함께 하락이 진행됐던 거. ASML의 컨퍼런스 콜은 1호부터 8시간 뒤인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에 예정되어 있고요. 잠시 후에 있겠네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마이웨이 매도세를 이어가며 3,385억까지 당일 매도를 확대했고 종가로 투시는 5천억가량의 선물 매도 베팅을 통해 기존 선물 매수 포지션을 약화시키며 마무리했습니다. 투신의 5천억 매도 베팅이 원래는 상당히 하락으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기도 한데요. 기존의 매수 베팅이 좀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보는 것도 조금은 지금은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누적 매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1조 원 넘게 샀던 거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걸 줄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포지션은 신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그 매수했던 1조 원을 매도로 환매도한 것은 아니고 신규 포지션 위주로 베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신규 매수도 있고 신규 매도도 있고 이렇게 따로 있다라는 거죠. 투신이 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투신이 모여서 지금 하나의 수급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양할 수가 있는 거죠. 10번 외국인은 월물 풋옵션 매수를 늘렸으며 현물 여기 28억으로 종료했죠. 풋옵션 현물 매도는 프로그램과 함께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현물 매도 나오고 프로그램과 함께 나오는 거 프로그램 마이웨이 원웨이 매도 잡히고 있죠.
11번 개인은 3월 27일 이후 코스피 현물을 약 7조 원 매수한 상태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이 기간 동안 코스피 현물 매도는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많이 매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물의 수급도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 공포의 투매를 하기보단 기회로 활용하며 매수를 늘리는 개인들이고요. 이는 미국장을 다루는 서학개미와 유사한 상황으로 서학개미는 최근 단기 급락 저점 구간에서 3배 레버리지 ETF나 테슬라, 엔비디아 주식 등을 크게 늘린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엔비디아에 대해 트럼프가 SNS에 좋은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개인들이 조금 더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그 이틀날 데이터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기존에 많이 사서 그런지. 트럼프의 90일 유예 말 한마디에 12%를 끌어올리는 나스닥을 12%나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더 밀리면 대부분의 서학개미는 겁을 내며 투매하기보다는 계속 더 사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도 6%나 살렸기 때문에. 이는 수급 악화의 확대 가능성을 높입니다. 앞으로 추가 하락이 나온 경우에 수급이 물갈이가 되는 시점을 더 뒤로 현재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태잖아요. 20, 240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골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부정적인 힘이 더 작용할 수가 있는데 단기에 하락을 해도 개인들이 매도 청산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사들이기만 할 테니까 수급 전환이 딜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저점이 잡히는 시기가 더 길어집니다. 다음 달, 다다음 달,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수급이 갈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개인들이 계속 버텨 더 사 하고 있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출렁이면 당연히 있는 거예요. 22년 하락장이든 08년 서브프라임 때든 뭐 정말 기록적으로 100년 전으로 가가지고 대공황 때 차트를 보더라도 중간에 베어마켓 랠리는 상당합니다. 뭐 아직 나스닥이 S&P 중심으로 베어마켓에 들어갔다라고 무조건 단언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조금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베어마켓 기준을 조금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뭐 좀 더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떤 장에서도 그 베어마켓 랠리 구간에는 중간에 이렇게 회복시키는 구간에는 상승세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그때 개인들이 보통 들어갔다가 다시 무너질 때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서브프라임 때만 봐도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13번 현재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미국은 지난번 12% 급등 때 기관들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보유한 풋옵션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풋옵션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14번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시장이 움직이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건데 시장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옵션 만기일 직전에 크게 개입을 하려 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옵션 만기까지 영향을 줘버리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렇죠? 시장 조작 의심을 지금 받고 있어요. 친트럼프 의원이 관세 유예 직전에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마당에 옵션 만기에 영향을 크게 미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을 본다라는 거죠. 뭐 그럼에도 할 수도 있지만 저 트럼프를 뭐 그렇게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옵션 만기 끝나고 휴장일이기 때문에 휴장일부터 주말 사이에 발언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오늘 밤은 미국 증시가 우리장 시간에 빠졌던 2%대 하락을 극복할 것이냐.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죠. 1.4%입니다. 아까 전에 중국 쪽에서 대화의 여지가 있다 해가지고 한 6시 전에 5시 반쯤에 급등이 나왔었죠. 나스닥이. 근데 이제 이런 2%대 하락을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더 밀어낼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는 엔비디아가 단기 61.8% 위에서 38입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일봉으로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단기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피보나치 위에서 382 아래에서 618이죠. 딱 여기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가 이거를 극복을 할지 여기 딛고 올라올지 아니면 여기 뚫으면 밑으로 공간이 열리게 돼요. 단계적으로. 너무 중요한 경계 라인이 됩니다. 하필이면 시간에서 저기까지 빠졌어요. 올라왔다 또 위아래 거리 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미궁 속으로 더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엔비디아 역할이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물 지수도 어떻게 돼요? 경계 라인, 다음 경계 라인의 직면에 있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50%까지 반등 갔다가 막혀서 382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를 이제 325부터 382 정도 자리까지 지키지 못하면 위험 구간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한 번 더 남아있어요. 지난번에 지켰던 자리. 그거를 지금 정리해 놓은 건데요. 우리 선물 지수는 4월 9일 저점 찍고 관세 90일 유예로 인해 나온 급반등 에너지를 반등 2단계 자리 어디요? 382, 50, 618 중에 50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기 382 반등, 50% 반등, 618 반등, 1, 2, 3이다. 2단계까지 간 거예요. 3단계까지는 작년 8월, 9월에 갔던 거고 작년 8월이 더 찍어 누른 게 심했기 때문에 반발이 더 센 거죠. 618까지. 이번에는 618까지 안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50에서 충분해요. 이 정도면 50. 근데 열어두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더 강하게 반발이 나왔을 때는 가능하다. 하지만 꼭 61.8까지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막힐 수도 있는 거죠. 단계적으로. 382를 넘었으니까 50까지 간 거고 50에서 돌아선 거고 아직은 완벽하게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오늘 밤 봐야겠죠. 2단계 자리를 50% 반등 자리까지 진행시키다가 한 차례 꺾였는데 지금이요. 325에서 382 자리까지 경계 라인 요 정도를 에둘러 경계 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요 자리를 최종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반등 투심이 약해져서 4월 8일 몸통 자리를 향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죠. 기준을 그때 잡아드렸던 기준을 이때 잡아드렸습니다. 다 요 시기에 잡아드렸던 저희 급등 나오고 나서 기준 잡아드렸죠. 여기 지켜야 된다고 실제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반등 힘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4월 11일에 가까스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 투심을 살려왔는데 이후 해당 자리까지 침범하게 되면 작년 7월부터 이어지는 베어마켓에 대한 베어마켓 랠리가 작년 7월부터 쭉 우리는 이제 베어마켓 기준에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좀 크게 보면 여기 작년 7월부터의 요 베어마켓에 대한 랠리가 종료가 되고 다시 하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외국인 누적 선물 수급이 한 4조 원 정도까지 지금 매도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누적이 22조 원을 넘긴 상황 속에서 그런 수급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 됩니다. 17번째, 오늘 밤 미국 증시를 움직일 주요 요인들입니다. 일단은 잠시 후에 이제 8분 남았는데요.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 이미 발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발표됐는지는 저도 이제 잠시 후 이거 녹화 끝난 다음에 볼 거예요. 21시 30분 소매 판매 발표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 2시 15분부터 파월의장의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중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죠. 옵션 만기 전이라서 좀 자제는 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떤 발언을 하는지 또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의 주요 일정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죠. 현재까지 외국인은 양방 배팅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강하지가 않아요. 개인은 상방 배팅이 콜옵션 쪽으로 오늘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상방 배팅이 되어 있고 금융투자는 반대로 상방에 취약한 콜매도 포지션. 개인이 콜매수한 거 금투가 콜매도하고 외국인은 그냥 혼자 양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뭐 크게 두텁지는 않기 때문에 만기 당일인 내일 개인들이 향하는 곳이 곧 반대 포지션이 될 겁니다. 반대로 시장은 이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이 콜로 몰리면 시장은 하락할 것이고 개인이 풋으로 몰리면 상승할 것이고 개인들이 일찌감치 양매수를 완성시키면 왔다 갔다 요리조리 횡보할 것이고 한국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동결 확률이 약 88%로 보고 있고요. 22통화정책회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유럽 금리는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라가르드 22총재 연설 있고요. 미국 4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미국 건축 착공 건수, 허가 건수, 그다음 미국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장전에 TSMC, 그다음에 장후에 넷플릭스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트 체크 간단히만 볼게요. 이거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일봉 트럼프발 급 변수 발생으로 피보나치 382에서 618 자리를 단계적으로 테스트한다, 시도한다. 그래서 지금 50%에 막힌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 중심 수급이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선물 중심이요. 작년 8, 9월처럼 피보나치 61.8 정도까지가 단기 반등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돌파 그 이상으로 가려면 외국인과 프로그램 환매수 중심의 수급 변화를 스위칭까지 일으켜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일단은 50% 자리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고요. 이후 재진행 여부는 미국 증시의 회복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휴장이니까 목요일까지 오늘 내일 장이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추세 빗각을 끼고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차트 잠깐 보면 지금 여기서 제가 변곡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여기 변곡 구간이니까 조심하세요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코스닥 거기서 떨어졌죠? 그 다음에 빗각을 여기서 형성했습니다. 빗각 형성한 거 지금 살짝 넘나들었는데 끼고 있잖아요. 끼고 돌고 있죠. 회전교차로처럼 끼고 돌고 있어요. 그죠? 여기 슬쩍. 근데 제가 이거 빗각 넘어갈 때 무슨 말씀 드렸죠? 장중 라이브 때 뭐라고 드렸어요? 바로 근데 저항대가 몰려있다. 그래서 넘어야 할 산이 바로바로 또 있기 때문에 힘이 적용을 좀 애매한데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게 돌아섰네요. 그럼 뭐예요? 뒤에 게 더 중요해집니다. 앞에 거보다 뒤에 게 더 중요해지죠. 가장 최근이니까. 빗각을 끼고 돌아섰고 오늘 종가 부근은 종가 부근을 오늘 종가 700 정도인데요. 이거를 하루 이틀 내에 다시 올라서지 못하면 669 부근까지 1차 공간 여기요. 자, 여기 여기 교차 경계 라인 있죠? 여기가 1차 공간 669. 그 다음에 2차 전저점 여기부터 볼벤 하단 사이 2차 자리로 보게 되고요. 3차로 600, 4차로 560에서 월봉의 볼벤 하단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간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키면 되는 거예요. 회복하지 못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회복을 못했을 때 공간이 열린다는 거지. 이거 회복하면 없는 겁니다. 회복하면 일단은 한숨 돌리고 다시 돌아가는 쪽으로 갈 수 있겠죠. 항상 마지막에 돌파가 나면 마지막 거 중심으로 보셔야 되니까.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487만 주 매도했고요. 자사주 매입 본주 70만 주, 우선주 10만 주는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아까 체크했죠. 570, 557, 540에서 544. 그 다음에 이번 주 만약에 하락 확대가 된다면 530까지 체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570 저항 돌파 시도했지만 하루 종일 결국 막혔고요. 오늘은 557, 55,700원 지지 여부를 체크하는데 지지 이탈이 되고 나서 지지 자리가 이탈이 되고 나서 55,700원 저항으로 바뀌고 이제 54,400을 향해 간다라고 적어드리고 나서 실제로 54,500원을 찍은 날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악재가 생긴 것 치고는 SK하이닉스의 하락률이 비슷해서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오늘 더 약세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다시 50%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49%를 찍고 돌렸기 때문에 이번에 작정하고 줄이게 된다면 48.9% 언더까지도 한번 찍으러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후 외국인은 다시 저점에서 강하게 현물 비중을 이제 많이 팔았으니까 늘릴 때 저점에서 늘리면서 개인 거 물량 뺏어가면서 다시 50% 비중까지 채워 넣고 동시에 공매도가 있으니까 공매도를 증가시키면서 해치 구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외국인 수급은 오늘 선물 568억 매도했고요. 직전 환매수 구간을 상쇄 처리하고 롤오버 물량까지 3월물에서 넘어온 롤오버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약 3조에서 4조 원 정도 이상 누적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매수가 강하게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외국인은 해당 포지션으로 수익을 노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 바로 직전 영상에서 조금 더 부연을 해놨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3,385억 매도를 기록했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 22조 3,920억 원을 기록하며 최근 누적 매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환율은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보합 마감에서 1,426원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2,204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어디서부터 매수할지 저점에서 어디서부터 매수하면서 돌릴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월봉 추세가 이렇게 하단까지도 해가지고 넓게 살아있기 때문으로 어디서 다시 외국인들이 사들일지 보는 거예요. 이 중간 채널의 중간에서 다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한 1,410원 정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라인이니까요. 변동성 지수는 오늘 8.74% 상승한 26.62로 마감을 했고요. 쭉 올라왔죠. 오늘 20포인트 위는 고변동성 장세에 해당됩니다. 어제 장막판에 제가 옵션 배팅이 증가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반등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실제로 변동성 배팅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오늘 8% 이상 올라온 거죠. 그래서 어제 변동성 확대를 예고했었죠.
관세 우선 협상 대상국에 든 우리나라는 다음 주부터 협상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붙어있는 상태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는다면 기대감이 빠지는 것도 클 수가 있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협상 시작하네 좋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협상이 잘 됐을 때는 그런 건데 협상이 잘 안 되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매물이 발생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으나 최상목 부총리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대한 뭐 급하게 하진 않겠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원하는 게 또 너무 세면은 원하는 게 또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무조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리스크가 높은 구간에서는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일단 지키고 있어야 살리고 있어야 죽지 않고 살고 있어야 다음 기회도 오는 거죠. 미국 4월 옵션 만기를 끼고 다시 큰 변동성이 부활하기가 쉬우니 크고 작은 진폭에 유의하면서 함께 라이브 방송과 텔레그램을 통해서 함께 수급을 해석하면서 시장을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